띄워드리는 화면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좀 설명을 먼저 드릴 거냐면 저희가 이제 일괄적으로 우리 사업보고서 안내문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일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사업보고서는 어떤 식으로 필요하신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개괄적으로 드린 다음에 우리 사업보고서 매뉴얼을 보면서 조금 자세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형태로 설명을 진행하려고 해요. 일단은 사업보고서 매뉴얼은 이제 이 사업보고서 시기에 맞춰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매뉴얼이 전달이 되는데 지금 아쉽게도 지금 이 시기에 조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보고서 매뉴얼은 이제 저희가 올해 거 새로 나오게 되면은 각 이메일 기업들 메일이나 이제 해서 송부를 드릴 예정이고 지금 사업보고서 매뉴얼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에는 작년 거 21년도 10월 기준으로 되어 있는 매뉴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작년도에 대한 날짜만 달라지지 내용은 변경사항이 없다라고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로 설명을 들으시고 매뉴얼을 참고하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가 매뉴얼이 새롭게 나오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또 메일을 바로바로 보내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안내문 보시게 되면은 네, 간단하게 저희가 목적부터 설명드리게 되면 우리 사업 보고서 이제 하시는 이제 목적 자체는 우리 인증 사회적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잘 실현하고 있는지 1년에 이제 2번, 4월하고 10월 이렇게 의무적으로 제출해 주시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 이제 4월은 이제 잘 제출을 하셨을 테고 10월 달 사업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출 대상은 이제 2007년 제1차부터 이제 2022년 올해 제2차로 인증받으신 기업까지 해당이 되고요. 3차 인증 기업은 해당이 안 되시니까 만약에 참여하셨다면은 앞으로 내년도에 들으실 사업 보고서를 참고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과태료 부과 사항인데 과태료 이제 우리 기업에서 조금 제출 의무 사항인 건 아시지만 뭐 바쁘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제출이 좀 어려우신 기업들이 있으실 텐데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의무적으로 우리 기업들 대상으로 제출을 필요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최고 그러니까 뭐 경고나 이런 것들 주어질 수도 있고 제출이 안 되면 네, 최대로는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까 우리 기업들은 교육을 들으시고 나서 이제 반드시 네, 5월 말까지, 5월, 죄송합니다. 10월 말까지, 네, 반드시 통합정보 시스템 통해서 사업보고서 제출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사업보고서 제출 절차 보시게 되면요. 여기 이제 사업보고서 작성 교육을 저희가 이제 오늘은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10월 4일부터 이제 저번 주부터 해서 오프라인 교육도 진행했었고 오늘이 이제 온라인 교육 이제 마무리로 해서 교육은 좀 마무리가 되는데 많은 기업분들이 참여를 하셨지만 조금 참여가 어려웠던 기업들은 또는 이제 우리가 온라인 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들었지만 이제 다시 한번 궁금한 사항들이 있거나 하시게 될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는 이 온라인 교육을 이제 레코딩을 해서 유튜브 이제 저희 사람과 세상 채널에 이제 업로드를 게시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교육 들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 담당자분들께 연락을 하셔도 좋고 이제 온라인 교육을 조금 다시 한번 들어주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은 녹화가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질문을 중간에 조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가 이제 교육 다 끝난 이후에 질문을 좀 순차적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은 이렇게 11일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 네, 사업보고서 작성은 사실 교육을 이제 들어주시지 않은 기업도 이제 업력이 있으신 기업은 충분히 작성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초부터 이제 대면 검토일 전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시는 거고요. 이제 그 이후에 사업보고서 대면 검토가 진행이 되는데, 원래 우리가 코로나 시즌으로 해서 한 2019년 하반기, 한 2년 정도가 됐는데, 그때까지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교육을 다 진행을 했고, 사업보고서 검토도 온라인으로 다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업분들이랑 이제 유선으로 소통을 해서 보안 자료나 이런 것들 이메일로 받고 이런 형태로 진행했었는데 이번 10월 사업보고서만큼은 조금 대면 검토로 진행을 하고자 해서 이 프로세스가 조금 바뀌는 와중에 우리 기업분들이 조금 유념할 점들이 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내문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면 검토로 전환이 돼서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아직까지 완전히 풀리진 않았으나 그래도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많이 이제 코로나 방역 지침이 완화되고 해서 우리가 조금 대면 검토로 한번 진행해서 기업분들 실제로 만나서 대면 검토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시간 내에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기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시게 되면 뭐 온라인 때는 뭐 한 세네 번 연락하고 막 조금 차일피일 시간이 미뤄지는 경향성도 있었는데 대면 검토를 하시게 되면은 그날 딱 배정받은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끝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대면 검토를 반드시 참여해 주셔서 이번에는 조금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대면 검토 기간은 10월 13일부터 26일까지 로 이제 저희가 배정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 뒤에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은 네, 다시 한번 조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대면 검토가 끝난 이후에는 사업보고서 제출을 이제 일괄적으로 하시게 되는데 결국엔 사회적 기업들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10월 말까지 제출을 꼭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보고서 작성 교육은 우리가 지금 진행받고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거기서 좀 중요한 사항들은 이제 우리가 대면 교육은 이런 식으로 진행했고 10월 11일 지금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유념할 사항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일단은 저희가 저번 주에 오프라인 교육 들으신 분들 대상으로는 이제 대면 검토 일정을 이제 오신 분들이 직접 작성하실 수 있게 조금 해놨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도 교육을 대면 검토로 조금 오프라인 교육을 이제 우선적으로 들으신 분들에게 조금 어떻게 보면 어드밴테이지를 부여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분들 이제 한 7, 80개 기업이 되셨는데 그 기업들에 한해서는 일단 일정을 먼저 우선 배정 드렸고 그 이후에 우리 온라인 교육 참여자분들이나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을 들으시지 않은 기업들은 저희가 오늘하고 내일 이제 이틀 동안 이제 각 담당자들이 우리 기업 연락처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이제 교육 이제 오늘 오후가 되겠죠. 오늘 오전에 교육 들으시고 나서 오후에 일괄적으로 다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면 검토 일정이 우리가 각 권역별로 조금 배정되어 있는 일정이 있는데 그거를 안내 드리면서 언제 시간대가 가능하신지 취합을 해서 그때에 맞춰서 대면 검토 오시고 그 검토 전에는 사업보고서 작성을 완료를 해주셔야겠죠. 네.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업보고서 교육은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업보고서 이제 작성 부분 넘어갈게요. 작성 부분은 이제 우리가 교육을 듣고 작성을 하실 텐데 이제 작성 보시면 이제 기업별 수립한 대면 검토 일정 우리가 오늘 내일 연락을 드려서 대면 검토 일정을 수립하시게 되면 대면 검토 일정 이전까지 사업 보고서 이제 작성은 당연히 완료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업 보고서 작성은 이제 이렇게 작성 매뉴얼도 참조하시고 교육도 참조하셔서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에 로그인 하셔서 사업 보고서 항목을 이제 대면 검토 일정 전까지는 작성을 해주셔야 저희 기관하고 소통해서 검토를 진행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근본에 이제 사업보고 항목 제가 4월에 대비해서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빨간색 표시가 이 내용이니까 이거 유념하셔서 사업보고서 이제 제외되는 사항들은 굳이 작성 안 하셔도 되는데 작성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기업분들께서 시간을 조금 낭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빨간색 부분 사회적 목적 재투자, 지원 내역, 재정성과 항목을 시스템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 항목들은 작성을 안 하셔도 이번 10월 사업보고서는 무방하니까 꼭 작성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에 작성하시게 되면은 총 4가지 메뉴가 있는데 메뉴들 순차적으로 작성하시게 되면은 마지막 메뉴로 구비서류 첨부라는 메뉴가 있으실 거예요. 이 구비서류 첨부 메뉴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이제
통합정보 시스템 구비서류 첨부 탭에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거를 업로드 하셔야 되냐 하면은 첫 번째 이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업로드 해주시고 다만 우리가 이제 본점만 있으시면은 본점의 사업자 등록증만 업로드 하시면 되는데 지점이 있으실 경우에는 이제 지점 사업자 등록증도 같이 첨부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정관 사본을 업로드 하시는데 어떤 기업들만 업로드를 하시면 되냐면 이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내에 정관이 변경 사항이 있으신 기업만 이제 정관을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이 기간 내에 정관을 변경하신 적이 없으시다 하신 기업들은 정관은 이제 업로드 안 해주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본점 및 지점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점이 있을 경우에는 지점의 사업자 등록증도 제출해 주셨지만 이제 지점이 어디에 소재해 있고 이런 현황을 작성하시는 이제 양식을 이제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양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양식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 보시면은 서식 첨부란에 이 양식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식 활용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넘어가서 이제 대면 검토 이제인데요. 대면 검토는 우리가 작성하시고 나서 대면 검토 일정을 수립한 날짜에 제 시간에 오시겠죠. 우리 기업분들께서. 그 대면 검토 때는 어떤 것들을 하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업보고서 이제 사회적 기업별로 작성 완료한 사업보고서를 이제 권역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이제 일정 잡으신 장소와 시간에서 저희 사업 사람과 해당 담당자와 수행하시는 네, 업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면 검토 때 지참하실 서류가 또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에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오셨고 그럼 거기에 대한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을 해주셔야 대면 검토 때 이 통합정보 시스템 작성하신 게 맞는 사항인지 저희가 확인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참 서류들을 반드시 지참을 하시고 오셔야 돼요. 네, 이거를 서류를 지참하시지 않고 오시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면 검토가 조금 불가한 사항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가지고 오셔야 되고 안 가지고 오신 기업은 뭐 다음 일정을 잡아야 될 수 있는 그런 또 불필요한 또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요거는 지참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참 서류 지금 보시면은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죠. 한번 보시면 1번은 이제 22년 6월 달 기준의 급여대장을 지참해 주시면 되고요. 네, 임금 확인용으로 필요하신 거고 네, 반드시 22년 6월 달이에요. 뭐 1, 2, 3, 4, 5월까지는 필요도 없고 6월 달 급여 대장을 지참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출금 카드라고 나와 있는데 뭐 출금 카드가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출금 카드를 제출해 주시고 출금 카드가 없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이제 지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류 보시면 이제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 서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 서류는 일단은 필수적으로 가지고 오셔야 될 기업들 먼저 설명드리면 사회서비스 제공형 기업과 혼합형으로 이제 인증을 받으신 기업들은 이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 서류가 필수적으로 지참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 그 외에 일자리 제공형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형 기업 그리고 기타 창의혁신형 유형으로 인증을 받으신 기업들은 이 사회적 목적 실현 사항이 사회서비스 제공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고 오실 필요가 없으나 우리가 22년도에 1월부터 6월까지 사회서비스 제공한 실적이 우리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를 준비해 오셔도 무방은 합니다. 네, 그래서 요점은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 기업은 이 증빙 서류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지고 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상황 보시면은 이제 22년도 1월부터 6월 말까지 개최했던 이제 이사회 회의록이나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가져와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구성해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이제 취하고 있다라는 인증 요건에 대한 확인 서류인데 이제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라고 한 이유는 우리 뭐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요 의사결정 기구가 이사회인데 이제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의 경우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일부 운영위원회를 이제 주요 의사결정 기구로 두시고 회의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이 아닌 운영위원회 회의록도 대체가 가능하니까 이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항목 보시면은 취약계층 증빙 서류인데요. 우리가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이 있으실 경우에는 취약계층 증빙 서류가 있으셔야 이분이 취약계층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확인 서류들을 지참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고령자일 경우에는 이제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나 이런 것들 통해서 고령자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으신데, 그 고령자 외에 뭐 장애인 분들이나 이제 저소득자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별도의 취약계층 증빙 서류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는 이제 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인데요. 요거를 조금 제출을 하실 때 그 조회기간을 우리가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 조회기간을 반드시 이제 시작기간을 2022년 6월 30일, 끝기간을 2022년 6월 30일 이렇게 동일하게 설정해 주시면 딱 6월 말 기준의 근로자만 딱 산출이 돼요. 그 근로자들에 대한 서류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회를 하셔서 자격취득자 명부를 제출을 해주시면 기업도 조금 확인하실 때 편하고 저희 사람과 세상 담당자도 확인하기 편하겠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지참 서류 항목을 설명을 드렸고, 유의사항 보시면은 이제 지참 서류는 파일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하신 USB 또는 이제 인쇄물, 이제 우리 기업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가지고 오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USB에 가지고 오시거나 이거 6가지에 대한 항목을 인쇄물로 이제 프린트하셔서 오시거나 네, 하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이것들을 안 가져오시게 되면은 대면 검토 일정에 대면 검토를 할 수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제 대면 검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대면 검토를 저희가 번역별로 조금 아무래도 경기도에 많은 기업들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31개 시를 권역으로 해서 하기는 저희가 인원도 부족하고 기업의 그 지자체 대관 현황도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건 좀 양해 말씀드리고, 다만 우리가 그래서 최대한 조금 해가지고 8개의 권역을 대면 검토를 조금 일정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원시, 안산시, 의정부시,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고양시, 파주시 이렇게 조금 남부, 북부, 뭐 동부, 서부 이런 식으로 권역을 나눠서 이렇게 권역을 나눴고요. 이 주소나 이제 우리 센터 현황을 잘 확인하셔서 우리 기업들이 어디에 조금 대면 검토를 받을지 미리 조금 정해 놓으시고, 저희가 오늘 내일 연락을 드리기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대면 검토도 이제 저희가 13일부터 26일까지 10일로 대면 검토 일정을 세팅을 해놨지만 지역별로 대관 가능한 일정이 또 달랐기 때문에 3, 4일 정도씩 각 권역별로 대면 검토 일정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연락드리면서 예를 들어 수원시는 언제 날짜에 가능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에 맞춰서 일정을 조금 잡아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연락을 드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대면 검토 유의사항 보시면 설명드린 내용인데, 대면 검토 총 기간은 10월 13일부터 26일 내에 배정받은 지역의 가능 일정을 안에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대면 검토까지 완료되시면은 기업들이 이제 사업보고서 제출을 시스템에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끝나는 형태고요. 이 제출 이전까지는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안 되고 사업보고서 저장까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임시 저장까지만 눌러주시고 대면 검토까지 다 완료가 되시면은 이제 제출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대면 검토까지 완료된 사회적 기업은 저희 담당자가 발행한 대면 실사 확인증을 수령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확인을 다 마쳤으니까 실사 확인증을 수령 받으신 후에 이 대면 실사 확인증을 통합정보 시스템에 저희가 올려드릴 때도 있고 기업이 올려주실 때도 있는데, 아무튼 첨부 파일 내에 이 대면 검토 확인증을 업로드해 주시고 제출까지 누르시면 완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감 기한 내는 이제 마감 기간은 10월 30일을 18시
전까지는 꼭 마감을 하셔야 되니까 이 대면 검토 일정이나 이런 것들 잘 조율 받으셔서 문제 없이 대면 검토 받고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의사항은 뭐 다양한 문의사항은 저희 이제 대표 번호니까요. 대표 번호에 1번 사회적 기업팀이 1번이니까 이 번호로 추후에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개괄적인 사업보고서 절차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이제 우리가 사업보고서 그러면은 작성간의 유의사항이나 조금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매뉴얼은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으니까 2021년도 10월 사업보고서 매뉴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사업보고서 매뉴얼 표지이고요.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뭐 이제 차례인데 사업보고서 이해 뭐 작성 방법 그리고 부침 서식 그리고 서식에 대한 내용들 설명드릴게요. 네, 먼저 사업보고서 개요가 나오는데 개요는 안내문에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뭐 요지는 4월 말부터 10월 말 4월 말 한 번, 10월 말 한 번 이렇게 연 2회 꼭 제출하셔야 된다는 내용이고 뭐 이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시는 이제 근거 기준은 이제 육성법 제17조, 23조, 뭐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제출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다라는 사항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런 부분 넘어가고 그래서 제출 대상은 이제 2007년 제1차부터 여긴 21년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왜냐하면 이제 작년 거 매뉴얼 기준이기 때문에 짚어드리면서 네, 설명 또 드릴게요. 그래서 2021년이 아니라 2022년 사회적 기업들 분들이 지금 해당되어 있는 사업보고 제출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체별 역할은 뭐 고용노동부에서는 당연히 사업보고서 업무 총괄을 하고 있고 뭐 고용노동관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작성간에 의무적으로 아셔야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시간이 있으신 분들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지원기관에서 하는 역할과 우리 사회적 기업 하는 역할만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작성 교육을 해드리고 교육 이후에 대면 사업보고 작성을 잘 특이사항 없이 보완사항 없이 하셨는지 실사 진행하고 지원을 해드리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고 사업보고서 기업들은 이제 우리 사업보고서를 잘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하시는데 역할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출 절차도 다시 한번 안내문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넘어가서 사업보고서 작성하실 때는 이제 우리 온라인 제출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 검토만 대면으로 검토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많이 활용하시긴 하는데 이 시스템이 조금 원활치 못한 사항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익스플로러 말고 이제 엣지나 크롬 이제 인터넷 다운 받으셔가지고 최신 브라우저를 사용해 주셔야 조금 오류 사항이 덜 난다라고 조금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사업보고서는 이제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에 접속해서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크게 여기서는 건드릴 내용이 없고 제출 서류는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 번만 좀 중요한 사항이니까 읽어볼게요. 네, 구비 서류 첨부에 이제 온라인 이제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 사이트에 구비 서류 첨부에 올라가실 업로드하실 서류이고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점이 있으면 지점 사업자 등록증까지였고 정관, 그리고 정관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상반기 중에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되고 본점 및 지점 현황은 지점이 있는 경우에만 서식 3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제 우리 사회적 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에 서식 3번에 있겠죠. 서식 3번 활용하셔서 지점이 있는 기업들을 소재지나 이런 거 작성하셔서 시스템에 구비서류 첨부템에 업로드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 대면 실사 확인증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사업보고서 검토까지 끝난 이후에 저희가 발급을 드리면 그거를 추가적으로 구비서류 첨부 탭에 업로드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네. 넘어가서 이제
오프라인 사업 보고서, 이제 온라인, 우리는 이제 온라인 사업 보고서를 제출을 하시는데 검토만 대면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온라인 사업 보고서 메뉴를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대면 실사 시 지참할 서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것도 한 번씩만 읽어볼게요. 2022년 6월 급여대장, 그리고 출근카드 또는 근로계약서, 그리고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서류. 이거는 이제 혼합형하고 사회서비스 제공형만 필수라고 말씀드렸고, 이외의 유형들은 있으시면 참고용으로 제출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은 이제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뭐 다양한 이사결정 기구가 있으신데 주요 이사결정 기구에 대한 회의록을 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보고 작성 방법 이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조금 짚어드리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뉴 접속은 아무래도 다들 아시는 사항일 텐데 통합정보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업보고서 메뉴 파트를 클릭하셔서 우리 인증기업이시니까 사업보고서 인증기업에 대한 걸 조회 눌러주셔서 새로운 10월 사업보고서를 등록하셔서 추가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 보고서를 작성을 쭉쭉 해 나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넘어가서 네, 이제 기업 현황부터 조금 알아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지금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페이지가 이제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의 첫 페이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첫 페이지에 이렇게 작성을 하시게끔 나와 있는 페이지를 이렇게 따온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 현황은 모든 거는 이제 거의 다 이제 2022년 1월부터 6월 말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10월 사업보고서에 자료 작성이나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이제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다라고 실적을 산출하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제 2021년은 아니고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작성한 내용이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서와 다를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소재지를 예를 들어 관내에서 소재지를 변경하시게 되면은, 관내라는 말은 예를 들어 우리가 수원시 기업인데 수원시 안에서 소재지 변경하면은 어, 어, 따로 정관이나 이런 거를 변경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 수원에서 뭐 화성, 수원에서 안양 이런 식으로 소재지를 변경하셨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사회적 목적을 변경하셨거나 뭐 이런 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 내에 이 변경 사항이 있다 하시면은, 네,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실 필요가 있는 기업은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이제 통합정보 시스템에 하실 수 있고요. 이 신청을 하시면서 필수 구비서류 첨부를 하시게 되면 인증서가 재발급되는데, 그 인증서를 재발급하시게 된 기업만 이렇게 대변 실사 확인증에 우리가 인증서를 재발급 진행 중이다라고 언지를 우리가 담당자한테 해주시고 재발급된 이 인증서를 추후에 이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네, 그래서 여기 시스템적인 내용 보시면은 이렇게 소재지부터 인증 번호까지는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이제 찍혀 나오고요. 그 외에 인증 유형이나 조직 형태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제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주황색 표시가 아마 떠 있으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성 방법은 좀 밑에서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성하실 거는 이렇게 사회적 목적부터 해서 정관 변경 여부까지 이렇게 쓰시는 내용인데, 사회적 목적은 이제 우리가 거기 이 기업 현황 이렇게 윗부분 보시면은 사회적 목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별지 작성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별지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목적은 우리 기업의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이 셀 안에는 다 들어가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별지로 추가적으로 작성하신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별지 4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우리 기업의 유형에 맞는 사회적 목적을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 업종 코드, 부업종 코드, 주업태, 부업태 이렇게 사업들을 적어 주시게 되는데,
이 모든 거에 네, 질문을 방금 주신 분이 계신데 질문 주신 사항은 저희가 이제 온라인 교육을 이거를 레코딩해서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 다 끝난 이후에 질문 드린 내용들을 다 다시 한번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네, 주 업종, 주 업태, 주 종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좀 제 최상위 업종을 선택을 다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매출이 예를 들어 농업 쪽이 높으시다 하면 농업을 주 업종으로 해주시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업태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마찬가지고 사업 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정관 변경 여부도 클릭하게 되시면은 이렇게 정관 변경 여부 선택하는 탭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연동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정관 변경하신 이력이 없으시다고 하시면은 탭에 넘어가서 변경 없음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 변경이 있다고 하시면 정관 변경일이랑 변경 신고를 진흥원에 하셨는지에 대한 사항을 체크를 해주시고 정관 변경이 있으신 기업은 정관을 구비자료 첨부에 업로드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관이 만약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변경이 있으신 기업들은 어떤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이렇게 9개 범위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정관 변경이 됐다고 가름을 합니다. 그래서 변경 사항은 1번부터 9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1번 우리 사업 목적이나 내용을 변경해서 정관에 다시 기입하셨다라고 하시면 변경이 되신 거고 그리고 명칭 소재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말고 관외로 변경하셨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 및 지배구조 형태와 의사결정 방식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리고 수익 배분 재투자와 관한 사항 변경되었을 경우 그리고 종사자 구성 임면 변경 사항 있을 경우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점 등록되시거나 지점이 변경되신 경우를 정관에 기입하셨다라는 경우 등등 해서 9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 사항이 있어서 정관을 변경하셨다면 정관 변경을 신고를 해주시고 변경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관 변경일은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정관 변경일을 쓰시면 되냐 하시면은 이제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한 날에 이제 변경한 날이 그 변경일이 되시겠고 이제 민법상 재단법인이나 사협이나 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인가를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관 변경을 인가받은 날을 이제 변경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이제 기업의 소유 구조, 이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지분 비율이 우리 기업의 소유 구조가 되고 협동조합이나 사협 등등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이 우리 기업의 소유 구조가 될 텐데 이렇게 소유 구조를 이제 변경하는 탭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라고 또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연동이 되세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출자 현황을 작성하시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이제 우리가 지분 비율이나 출자 비율은 당연히 기업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다만 유의하셔야 될 점은 또 2022년 6월 말 기준에 지분 비율이나 출자 현황을 작성하시게 되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메모를 남겨놨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1번부터 5번이 됐건 10번이 됐건 기업께서 이제 수동으로 해서 추가 누르셔서 작성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금 팁 드리자면은 한 5개 이내로 우리 출자나 지분 비율이 구성되어 있으면 기업이 이제 수동으로 해서 추가로 작성을 하시게 되면 하면 되는데 지분 비율이나 출자 이제 인 구성이 100명 이상이거나 이렇게 좀 많은 기업들은 이렇게 100개를 추가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3, 4개 정도 쓰시고 한 5번째에 홍길동 등 몇 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춰주셔도 무방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작성을 많은 기업들, 출자가 많은 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다만 지분 비율은
100% 합산이 100%가 나와야 되겠죠. 그거는 꼭 계산을 다시 한번 해주셔서 100%가 나오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소속이나 직위는 뭐 확인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하시고 100% 채워주시면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되고. 네, 세 번째 이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라고 해서 우리가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인원수들을 작성하시게 되어 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조금 크게 화면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작성을 하시게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의사결정 기구는 이제 3인 이상이 최소 구성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근로자 대표와 사회이사를 구성하시고 계셔야 되니까요. 네, 그분들이 다 같이 참여한 이사회 회의록을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작성법은 여기 이제 시스템의 시스템의 표랑 동일한 표인데요. 여기서 우리 기업이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이제 이사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만약에 이 운영위원회가 주요 의사결정 기구다 하시면은 기타의 운영위원회라고 이제 보시고 기타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보시면 개최 실적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참여 범위와 개최 횟수를 모두 기입해야 된다. 뭐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어쨌든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개최한 실적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누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3회 개최를 하셨고 3회를 개최한 와중에 대표님께서 3번 참여하셨고 사회이사분은 2번 참여하셨고 근로자 대표는 1번 참여하셨다 하시면은 그 누적 인원을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뭐 그 실제 인원은 1명일지 몰라도 3번을 했는데 3번을 다 참여하셨다 하시면 여기다 3명이라고 적어주시면 된다. 누적 인원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또 말씀드릴 중요한 사항은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구성 요건을 최근에 조금 보수적이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면 검토를 하고 제출 이후에는 각 이제 지역에 맞는 고용지청의 이제 담당자분이 이 사업 보고서를 확인을 하실 텐데 이 개최 실적이나 인원수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보수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회이사분이 참여를 아예 안 하셨어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조금 회의를 못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넘어가는 조금 완화된 상황이 있었는데 조금 올해부터는 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회의 참여를 조금 강화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사회이사분하고 근로자 대표하고 대표님이 한 번은 무조건 반드시 참여한 회의 실적이 필요하시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셔가지고 반드시 이 부분들을 좀 지켜주시는 회의록을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고용 파트를 시스템에 작성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고용 파트는 이제 우리가 유급근로자 고용 기준은 유급근로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선정하고 있죠.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은 작성을 하시지 않고 또 유급근로자 산정에도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고용보험 가입된 분들 중에도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이제 작성을 이분들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유급근로자 중에 이제 또 선정 제외되는 대상이 있는데요. 그분들 어떤 분들이냐 하시면 뭐 대표자님은 당연히 제외가 되시고 대표님의 배우자분 그리고 대표님의 이제 배우자 포함 이제 직계 좀비속 이제 직계 좀비속이라고 하면 이제 자녀분 혹은 이제 그 위에 부모님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직계 좀비속분은 이제 근로자로 제외가 되니까 이 부분들 제외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에는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 참고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시점은 항상
2021년 말고 2022년 6월 말 기준에 해당되는 근로자분들을 작성하시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유급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실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이것도 이제 유급근로자 입력한 탭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라고 시스템에 나오면 확인을 눌러주시고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어떤 거냐 하면은 유급근로자 명부 엑셀 파일 올리는 방법. 네, 엑셀 파일 통해서 올리는 방법과 그 시스템 상에 추가 계속 하셔서 올리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시스템 직접 올리시는 방법과 엑셀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그 샘플 파일을 이용해서 업로드 하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그러면 우리 기업에서 한 가지를 택해야 될 텐데, 여기서 뭐 어떤 거를 택하셔야 되냐라는 조금 유용한 팁은, 예를 들어 뭐 근로자 분이 뭐 5분 내외, 뭐 조금 적으신 기업들은 유급근로자 명부를 그냥 시스템에 직접 작성하시는 게 오류사항도 없고 간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근로자분들이 뭐 10명 넘고 한 100명 가까이 되는 기업분들은 이렇게 시스템상에 추가하셔서 업로드 하시는 방법이 조금 더 어려우시고 조금 더 품이 많이 드시니까, 그런 100명이나 좀 근로자 수가 많은 기업들은 이 1번 엑셀 파일을 기업의 이제 데스크탑에 다운 받으셔서 그 기업 그 유형에 맞게 쭉쭉 입력을 하시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엑셀 파일을 올리는 이제 1번 이제 엑셀 파일 올리는 방법 먼저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시스템 상에 이제 발췌한 화면인데요. 이제 등록 리스트에 이제 추가 삭제 엑셀 업로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엑셀 업로드를 눌러주시고 하시는 거고, 그리고 엑셀 파일 다운로드도 여기서 받으실 수 있어요. 이제 샘플 파일 다운로드를 우리 데스크탑에 받으시고, 이 샘플 파일 엑셀 이제 양식이 나올 텐데 그 엑셀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뭐 보시면은 이제 시스템 상에 이제 코드나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동일하게 작성해야 등록이 가능하고, 이게 에러 나는 사항이 조금 몇 기업들 있으세요. 그 기업들은 이제 에러가 나는 이유는 기업의 그 시스템 작성하신 양식과 이제 시스템에 요구하는 양식의 그 수정 사항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엑셀 작성하시는 이제 샘플 양식인데, 예를 들어 이제 근로자가 남자일 경우에는 이 성별을 남자라고 작성을 이제 엑셀에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코드별로 이제 작성을 해주셔야 이제 시스템에 인식이 돼요. 그래서 남자는 여기 보시면 1250010이라고 나와 있고, 여자는 1250020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남자라고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이 코드 번호를 입력을 해주셔야 그거에 맞게 시스템에 연동이 된다. 뭐 저소득자, 고용자, 취약계층 분들도 이 코드 번호를 맞게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는 이제 하이픈을 없애고 그냥 13자리 기본적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등등 이렇게 유의사항들은 엑셀 다운받으시게 되면은 상단에 이 유의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그것들을 최대한 잘 참고하셔서 작성을 해주시고, 다운을 받아주신 것들을 이제 샘플을 업로드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성법은 이제 참고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작성하시는 내용 중에 조금 알아볼 거는 월 평균 임금 작성하시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2021년이 아닌 2022년 6월 급여 대장을 참고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세전 급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상여금 그 해에 받은 그 달에 받은 근로자가 있어도 상여금 포함해서 세전 금액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다만 우리가 뭐 코로나가 아직 안 풀려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걸리신 분들이 이제 그 6월 달에 근로를 많이 못했거나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뭐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근로자가 있으시다 하시면은, 그 근로자 분들은 그냥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통상 우리가 지급하셨던 급여를 6월 급여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조금 오래 개인적인 상황이 있어서 오래 조금 근로를 못 하셨던 그런 분들은 이렇게 근로계약서상의 월 급여를 입력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로시간 작성은 월 총 근로시간이 아닌 주 40시간, 주 20시간 등등 이제 주 근로시간을 입력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용 형태는 어렵지 않고요.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인지 이제 코드나 이제 업로드를 실시간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직종 코드도 이제 코드에 맞게 엑셀에 잘 입력을 해주셔야 오류가 안 나시니까 한번 코드 번호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다 엑셀이 완료가 되시면 시스템상에 엑셀 파일 업로드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고 우리 데스크탑에 저장되어 있는 엑셀을 어, 업로드 해주시면 이제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데 연동이 안 됐다 하시면 우리 기업에 오류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오류난 사항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고 이제 엑셀 파일 업로드 드리는 점은 설명드렸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방법은 유급근로자 명부를 시스템상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은 이제 근로수가 많지 않은 기업들이 하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명부 등록 리스트에 추가를 누르시면 창이 이렇게 뜨실 거예요. 근로자 이름, 시간, 뭐 주근로시간, 급여 이런 식으로 거기에 시스템에 바로바로 작성을 수기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네, 넘어갈게요. 네, 다섯 번째 이제 사회 서비스 제공인데 사회 서비스 이제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제공 실적이 있으시면은 이제 사업보고서 제공하신 그 시스템상의 내용 란에 이제 사업 보고서를 사회 서비스 제공 란에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또 강조 드렸다시피 사회 서비스 제공형 및 혼합형 기업은 반드시 이 사항들이 필요하니까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 외의 유형들은 실적이 있는 경우만 작성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적 기준도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준이고 전체 수혜자도 작성하시고 취약계층한테 제공한 실적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보시면 이제 이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바우처, 사회 서비스 제공 기업 중에 바우처 기업들이 있죠. 바우처 외에 하시는 기업들도 있고 바우처를 이제 등록하셔서 바우처를 하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우처 제공 실적 중에 취약계층한테 제공한 실적이 사회 서비스 제공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은 지점에 대한 실적도 우리 인증기업의 실적으로 유지되니 지점에서 하신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도 여기다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 범위는 이런 식으로 되게 방대하게 나와 있으니까 매뉴얼 보시고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쭉쭉 넘어가서 그럼 시스템상에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느냐 보시면은 이제 온라인 사업 보고서에는 5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사회 서비스 제공 유형이 뭐 교육으로 제공하신다, 환경으로 제공하신다 이 분야를 우리가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구분 인원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취약계층 어떤 분들한테 제공을 했는지 여기다가 내용 적어주시고 인원 맞게 적어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취약계층한테 몇 분 하셨는지 하면 자동적으로 합계가 산출이 됩니다. 뭐 이렇게 이건 그렇게 크게 작성하실 때 어려운 부분은 아니시고요. 넘어가서 그러면 이거 기입할 때 어떤 걸 좀 기준으로 기입을 하시냐라고 보시면 이제 사회 서비스 제공 내역은 이제 수혜 대상에 따라 제공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신다 말씀드렸고 다만 우리가 사회 서비스 제공은 우리가 현물이나 현금 이제 기부 그리고 자원봉사 이렇게 하신 것들은 사회 서비스 제공이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 서비스 제공하시는 기업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매출도 거기에 대해서 나오셨고 수익도 발생하시면서 취약계층한테 사회 서비스 제공한 실적을 여기서는 말하는 거지 이렇게 자원봉사를 무료로 하셨거나 기부를 하신 내역은 이 사회 서비스 제공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사회 서비스 제공을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제출하시는데 동일인에게 계속 1월부터 6월까지 동일인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여기 예시처럼 한 명한테 12달 동안 하셨다 하시면은 12명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돼요. 네, 동일인에 대해서 여러 번 하셨다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라고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가볍게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6번 지역사회 공헌이라고 나와 있는 파트는 지역사회 공헌형 기업만 작성하시는 거니까 그 외에 유형의 기업들은 시스템에 있다고 하더라도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역사회 공헌형 기업만 조금 지금은 유념해서 들으시면 6월 1월부터 6월 달까지 올해 1월부터 2월 달까지 지역사회에 공헌한 실적들을 작성해 주시고 공헌하신 내역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들 이제 별지 페이지 연동돼서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거기 부분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것 같고 뭐 사업 지역은 뭐 우리 사업 수행하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시면 시, 구면 구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작성하시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렇게 예시 참조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7번째 기타 창의 혁신형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 기타 창의 혁신형으로 인증을 받으신 기업만 작성하시면 되니까 그 외에 유형으로 인증받으신 기업들은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별지 7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그 기타 창의 혁신형 유형의 기업들은 이렇게 작성 예시에 따라서 기타 창의 혁신형 이제 유형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쭉 넘어가시게 되면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이제 내용들은 이렇게 사업보고서 탭에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기업 현황 탭에 작성하셨고 뉴욕근로자 명부 탭에 작성하시고 그 마지막에 구비서류 첨부 탭 이렇게 총 5가지인데 이 4가지 사업보고서 기업 현황 뉴욕근로자 명부 구비서류 첨부 탭만 우리 기업에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검토 결과는 이제 이 제출된 이후에 고용지청 담당자가 이 검토 결과를 작성하는 거니까 이거 외에 모든 것들은 한 번씩 확인하고 작성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구비서류 첨부는 제가 어떤 거 첨부 드려야 되는지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드린 서류를 여기에 파일 선택하셔서 첨부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면 실사 확인증도 검토가 되면 저희가 파일로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작성이 검토가 완료되면 그 파일 첨부까지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제출 눌러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내용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네. 우리가 이제 대면 검토, 이제 실사 확인증을 업로드 안 하고 제출하시게 되면은 고용지청에서 확인하고 이제 저희 권역 기관하고 대면 검토를 안 했다 하면은 반려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이제 업력도 되시고 작성도 웬만큼 다 하실 줄 알아서 잘 작성을 하실 수 있어서 검토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기업도 있을 테지만 작성을 다 하고 검토를 받지 않으면 그 기업의 사업보고서는 이제 반려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업력이 있으신 기업도 작성을 자체적으로 다 완료를 하시고 나서 저희 대면 검토 일정을 받으시고 대면 검토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실사 확인증이 나오게 되고 그거를 추가적으로 시스템에 업로드 하시고 제출을 해주셔야 반려받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9번 서명 및 제출인데 이거는 이제 서명란에 도장으로 업로드 하셔도 되고 기업에 이제 자필로 이렇게 컴퓨터 상으로 이렇게 그리는 형태로 서명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1번, 2번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 수 있고 사업보고서 작성에 대한 유의사항이나 이제 절차별로 메뉴별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말씀드렸고 이제 부침 서식에서 조금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아볼 사항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 1, 2, 3번은 이제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는 거, 뭐 확인 방법 이런 것들은 참조만 하시는 정도라 크게 어렵지 않아서 넘어갈 테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인증서 재발급 기업이나 정관 변경하신 좀 특이사항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기 위해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인증서 재발급은 이제 변경사항 기관의 명칭이나 대표자, 소재지, 조직 형태가 바뀌었을 경우에 재발급하는 거고, 네. 우리가 재발급이 1월부터 6월 내에 돼 있다고 하시면 관계는 없으신데, 그 외에 변경사항이 있는데, 6월이 넘어가서 지금 이제 이 사항들을 교육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셔서 재발급 신청을 진행 중이다 하시면은 이 사항을 반드시 우리 담당자한테 안내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조금 처리도 도와드리면서 어떻게 하셔야 우리 이제 실사 확인증에 이제 인증 재발급 과정이 진행 중이다라고 적어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경사항이 있으신 경우에 재발급 진행 과정이 진행 중이다 하시면은 반드시 우리 담당자분들께 연락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재발급 요청하시면은 이제 제출 서류도 추가적으로 시스템에 업로드 하시고 20일 지난 이후에 재발급된 인증서는 이제 전자발급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재발급 사항, 상호명 변경 이런 식으로 있고 상호명 변경에 따른 제출 서류 그리고 소재지 변경에 따른 제출 서류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우리 기업에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번 확인을 해서 시스템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자 변경 사항이 있으신 경우, 조직 형태 변경 사항이 있으신 경우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쭉쭉 넘어가서 이제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변경이 된 기업은 거의 못 봤는데 있는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일자리 제공형 기업에서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 유형 변경을 하신 기업은 이제 이렇게 유형이 변경된 인증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라는 말인데요. 이제 거의 그런 기업은 조금 없었으니까 그런 게 만약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충족하고 있는 실적을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제출을 하셔야 된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발급 과정은 알아봤고 정관이나 변경사항, 정관을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정관은 9가지 말씀드렸고 목적, 명칭 이런 식으로 9가지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렇게 정관 변경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정관 변경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진흥원에 신고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잘 하신 기업들도 분명히 있으실 테고요. 그렇지만 이 사항들을 교육을 통해서 알아서 지금 조금 변경을 하신다 하시면은 최대한 조금 빨리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담당자한테 뭐 변경 사항도 알려주시고 변경 사항들을 시스템에 이제 변경 신고를 해주시고 제출 서류들을 업로드 해주시면은 변경 절차를 조금 거치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변경하실 때 필요한 제출 서류는 변경 신고서, 시스템 신고서와 그리고 관련 회의록과 변경하실 때 변경 사항에 대한 회의록 그리고 새로운 정관 그리고 새로운 정관과 부정관과의 그 조문 대조표를 제출 서류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정부에서 인가를 받으신 기업들에 한한 제출 서류들은 이제 정관 변경 신고서와 허가서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일반 기업들과 동일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식 한번 알아볼게요. 네, 서식은 제가 뭐 서식 3번에 뭐를 적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앞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그런 서식들을 한번 알아보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번 더 드려볼게요. 네, 사업보고서 서식은 이제 시스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통합정보 시스템에. 다만 이제 제가 빨간색 이렇게 표시를 한 데는 제가 작성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들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사회적 목적 재투자, 지원 내역, 그리고 재정 성과. 네. 이 사항들은 우리 10월 사업보고서에서 재무제표가 안 들어가는 사항이에요. 사실 이거를 작성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4월 달에는 이제 재무제표가 이제 그 작년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작성을 하실 수 있어도 작성을 하라라는 말인데 이런 사항들 재정성과나 지원 내역 이런 것들은 10월 달에 이제 재무제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들에 대해서 작성을 안 해도 된다라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3번, 4번, 5번은 이제 요번에 작성 안 하셔도 되니까 네 다른 부분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유급근로자 명부 양식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참 서류로 가지고 오시고 통합정보 시스템은 사실 시스템에 입력을 하시면 되니까 이거는 딱히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요. 3번 서식 3에 이제 별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지점 현황, 본점 현황을 작성하시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서식을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본점 지점 명을 써주시고 소재지 전화번호
이 양식을 뭐 자체 양식으로 하셔도 되고 자체 양식 만드시기 조금 번거로우시면 이 양식 참조하셔서 작성해서 업로드 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대면 실사 확인증 저희가 작성을 해드리는 거라 사실 무방 기업에서는 신경 쓰실 필요 없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6번까지에 대한 사항들을 알아봤고 거기에 대한 확인 서류를 작성을 해드려서 이렇게 기업분들한테 제출을 이제 첨부를 해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이사항이나 문제될 거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적어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항들이 최대한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 우리 기업에서 문제될 게 없다. 제일 깔끔한 게 제일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 현황부터 6번까지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면 기업에서 문제 없는 거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인증 업무 지침에서 조금 발췌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사업보고서를 그래서 작성을 하셨고, 작성간에 이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시정 조치를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제출을 무리 없이 하신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출을 의무적으로 하신 거니까 그 외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신 건데, 제출 이후에 그 내용들,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내용들이 뭐냐라고 보시면 이제 조직 형태 요건, 우리가 이 경우에는 크게 흔치는 않은데 사실 우리 사회적 기업 조직 형태는 법인의 형태로 채우는 거를 법인의 형태로 인증을 받으셨고 그 형태를 유지하시는 게 목적이신데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시거나 뭐 이렇게 변경이 되실 경우에는 시정 조치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60일 이내에 그러면 시정을 완료하셔야 되고 이렇게 불이행 기간 이제 3개월 이상 시정 조치를 안 할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가 음, 부과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유급 근로자 고용 미충족 요건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면 한 명 이상은 필수적으로 고용하셔야 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항들이 해당 기간 내에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경고 조치가 주어지고 시정 조치가 주어진다. 이런 사항들도 우리 기업에서 사업보고서 제출하는 것만 알고 있지 그 제출에 대한 내용에 대해 문제사항이 있을 때 어떤 시정이나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는지는 많은 기업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이걸 제가 발췌드린 거고 추후에 이 페이지 수를 한번 인증지침 107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더 유념해서 우리가 지금 사업보고서 작성간에 특이사항이 없을지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도 우리 기업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우리 인증 사회적 기업 요건을 만족하는 7가지 요건에 대한 사항이니까요. 이 조건이 실질적으로 그때 만족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요건이 그때 미달되고 있었더라도 추후에 이걸 그러면은 우리가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사항들을 인지하고 계시고 저희가 만약에 그런 케이스를 하나 들어드리면 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조금 운영이 조금 어려워져서 근로자분들을 조금 많이 감원한 기업들이 있으셨어요.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일자리 제공형 기업이었는데 취약계층 비율을 그 해당 실적 기간 내에 맞춰주지 못한 기업이었었거든요. 그런 기업일 경우에는 이제 그 해에 이제 경고 조치나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원 기관으로서 검토관에 그런 사항들을 알았기 때문에 대면 실사 확인증에 그런 사유들을 좀 적어드려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취약계층이 근로 감원이 있었지만 우리가 추후에 사업이 조금 원활하게 수행될 때 다시 증원을 할 계획이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풀어서 이제 대면 실사 확인증에도 기입을 해드리고 고용지청한테 추가로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면 아무래도 담당자분들한테 말씀도 해주시고 하시면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있어도 추가적으로 나중에 보완을 잘 하시게 되면 뭐 인증 취소까지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거를 좀 발췌해 봤습니다. 네, 조금 쉬는 시간도 뭐 없었고 많이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서 조금 많이 내용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조금 네,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쉬는 시간이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레코딩 돼서 조금 바로 업로드 되기 때문에 쉬는 시간도 없었고 질의응답도 조금 나중에 받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네, 오늘 사업보고서 교육은 요 정도 마무리가 되고요.